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국 헝다는 9월 28일 저녁 홍콩 정권거래소에서 회사 전무이자 이사회 의장인 쉬자인이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조치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포털 소우는 쉬자인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8일 현재 헝다와 관련된 고위 임원 5명도 잇따라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중국 내 온라인에는 관련 주제가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28일 헝다그룹과 자회사는 홍콩 정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만 금융전문가 황스총은 28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헝다는 사실 2년 전에 사고가 났다며 이 기간 공식적인 태도는 전염병이 끝난 후 전체 부동산 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황으로 헝다는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했고 이에 따라 중공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쉬자인이 일부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를 먼저 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이타 기오 산케이신문 타이페이 지국장은 페이스북에 쉬자인은 자수성가한 전설적인 인물이라며 중국 언론에서도 개혁 개방 시대 물결 속에 비즈니스 기적을 이룬 대표적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가 창조한 비즈니스 제국은 실제로는 포크 카드 놀이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없었고 약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없는 종이 제국이었다. 야이타 키오는 쉬자인 세대의 부유한 사람은 대담함, 행운, 강한 인맥에 의존하여 부자가 됐다. 그들은 약간의 총명함도 있지만 정말 대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중국 환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돈을 벌기가 몹시 어렵다. 중국의 고도성장기에는 부동산 투기로 일어난 쉬자인 왕젠린 같은 사람이 나왔고 권력자와 결탁하여 승승장구한 마윈, 마화腾같은 기업가들이 나왔다. 때문에 중국 경제의 기본력은 절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차이신쿠는 X 플랫폼에 다음과 같이 게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헝다 부동산의 쉬자인과 2007년 급성장한 소호 중국 부동산의 판스이를 비교한다. 판스이는 멀리 보고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남겨두어 현재 뉴욕에서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쉬자인과 판스이는 전혀 비교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은 중국의 정치 경제 동향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두고 있다. 판스이는 이미 하이난의 부동산 거품 세례를 경험하여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큰형 런저창이 말을 잘못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아마도 그 순간부터 판스이는 탈출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자인은 가난한 벌목꾼 집안에서 태어나 1996년 광저우 남부에서 헝다를 설립했으며 과도한 대출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경쟁사를 인수해 헝다 건설을 중국 매출 1위로 끌어올린 후 생수, 프로축구팀, 전기차 등의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쉬자인은 한때 아시아 2위 부자였지만 부동산 제국이 무너지면서 개인 자산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현재 순자산은 2017년 최고치 420억 달러, 한화 약 56조 7천억 원에서 약 18억 달러, 한화 약 2조 4,300억 원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쉬자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에 에르메스 가죽 벨트를 착용하고 등장해 벨트 형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중공 정치협상 300인 엘리트 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으며 여러 차례 연임하여 정협위원 및 정협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당의 사람이라고 알리고 다녔으며 종종 자신의 헝다가 당의 헝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쉬자인은 헝다 채무 위기를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연례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고 정치협상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